네, 2020년 3월 23일 비타민TV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세종 대전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중부권 지자체 소비 진작 위해 지역 화폐 확 푼다. 소비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화폐 발행 시기를 앞당기고 규모를 늘리는가 하면 할인율을 확대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전시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7월 발행 예정이었던 지역화폐를 2달 앞당긴 5월 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발행 규모도 2,500억 원 규모로 늘렸다.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이며 이를 지역 내에서 사용할 경우 5%를 돌려받을 수 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사행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모든 점포에서 사용 가능하다. 대전시는 지역 화폐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2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화폐 명칭을 공모한다.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제안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공모를 통해 지역화폐 대덕 1호음을 발행하고 있는 대전 대덕구는 올해 지역화폐를 당초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늘려 발행하기로 했다. 세종시도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 규모를 당초 70억 원에서 37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이달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결제금액 10% 캐시백 이벤트를 7월까지 4개월 더 연장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각 지자체들이 지금 경제를 어떻게 좀 북돋워 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요. 대전 서구청 주정차 단속 한시적 완화. 대전 서구의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단속 시간을 오전 7시 반에서 오후 9시에서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로 단축하기로 했다. 단속 시간을 하루 13시간 30분에서 9시간으로 단축한 것. 그 대신 불법 주정차로 인해 통행 불편이 계속되는 지역은 적극 계도하기로 했다. 또 소화전 주변 및 횡단보도 등 4대 중점 단속 지역과 시민 안전이 위협받거나 소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주정차는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대전 서구는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단속 점심시간 유예 오전 11시 반에서 오후 2시, 전통시장 주변 단속 유예 2시간 이내를 실시해 왔다. 네, 저녁 시간 오후 6시 이후에 이제 단속을 일단 안 하는 걸로 돼서 저녁 시간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되네요. 네, 다음은요. 대전 지역 뉴스인데요. 코로나 집단 감염 위험에 재개발 재건축 주춤. 코로나19의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지역 도시정비 구역들도 총회를 연기하는 등 기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 사태 초기엔 총회도 강행했지만 집단 감염 위험성이 높아지자 수백 명이 모이는 모임을 잠정 연기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22일 대전 지역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태평 5구역 재개발조합은 이달 예정된 총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총회를 강행하기가 부담스럽다는 판단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에 따르면 조합원 10%가 직접 출석해야 총회 의결이 가능하다. 태평 5구역 조합원 수는 약 800여 명, 최소 80명에서 수백 명의 조합원이 한자리에 모이기엔 현 코로나 시국에 집단 감염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부담에 총회를 연기키로 한 것이다. 조합원들 다수가 고령층으로 감염병 취약 계층이란 점도 한몫했다.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는 다른 연령대보다 코로나에 더 취약하다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인근 태평 2구역 재개발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도 최근 동의서 진구를 잠정 멈췄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여러 조합들이 방역을 강화해 총회를 열었지만 사태가 장기화되고 집단 감염이 속출하자 아예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그런 상황을 다들 조심하고 계신 듯 합니다. 네,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있는데도 주택담보대출은 오히려 그 금리가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인 0%대로 떨어졌지만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위기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연동된 금융채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 KB국민,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16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이후 꾸준히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17일부터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린 0.75%로 적용하고 있다. 대출금리가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혼합형 주담대 금리와 연동된 금융채 AAA 등급 5년물 금리가 크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1.312%까지 하락했던 금융채 AAA 등급 5년물 금리는 19일 1.672%로 상승했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채권금리 역시 내려가지만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채권금리가 올라간 것은 그만큼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뜻이다. 경제위기 가능성이 높아지자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융채까지 팔아 현금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해 초까지는 금융채 금리가 하향 안정화됐으나 최근 외국인 자금 이탈이 많아지면서 단기적으로 금리가 상승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채권금리에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에선 당분간 주담대 금리가 내려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서 주담대를 받으려는 고객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혼합형 주담대 금리가 변동형 금리보다 더 낮게 형성되는 이른바 대출금리 역전 현상도 일부 깨질 조짐이 보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통상 시중금리가 올라가도 대출금리를 조정하기 어려운 혼합형 상품금리가 변동형 금리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2018년 말부터 혼합형 상품금리가 낮은 상황이 이어졌다. 그런데 23일 적용 기준 신한은행 신규 취급액 코픽스 변동형 주담대 최저금리는 2.47%로 혼합형보다 0.25%포인트 낮아지는 등 역전 현상이 깨졌다. 오르는 대출금리와 달리 예적금 금리는 0%를 향하고 있다. 네, 다음은요. 서울 10곳 6천 가구 더 상한제 피해 분양. 정부가 민간택시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점을 오는 7월 28일로 계획보다 3개월 연기하면서 당초 적용 대상이었던 5월에서 7월 분양 예정 단지들이 어부지리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만 총 10개 구역이 추가로 피할 것으로 예상돼 이 구역 일반 분양분 6천여 가구가 올여름 분양시장을 후끈 달굴 예정이다. 다만 둔촌주공 아파트 사례처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분양가 협상이 결렬되면 분양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고 아직 철거 신고를 하지 않은 서울내 정비조합은 총 59곳이다. 이 중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지역을 제외하고 올해 4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일반 분양을 계획한 조합은 총 10곳이다. 7월 28일 이전까지 일반 분양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다. 매일경제조사 결과 현재 분양가 상한제를 추가로 피할 수 있는 단지 10곳의 일반 분양 물량은 총 6,051가구이다. 이들 단지와 더불어 둔촌주공 아파트와 개포주공 1단지 등 기존 분양가 상한제 회피 예정 단지들 일반 분양분도 각각 4,786가구, 1,206가구에 달해 최소 1만 가구 이상이 7월까지 서울에서 분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 전문위원은 분양가 상한제 유예로 속도를 내는 조합들이 일반 분양 물량을 내놓는다면 청약 대기자 수요를 일부는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문제는 허그의 분양가 규제다. 허그가 낮은 분양가 정책을 고수하면서 둔촌주공과 협의가 결렬되는 등 현장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 힐스테이트 세우는 당초 계획했던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을 짓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나설 정도다. 심교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 유예 연장이 분양시장을 크게 활성화시키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네, 마지막은요. 코로나 공시가 상승에 강남 마영성 매수 문의 뚝.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공시가 인상 충격, 자금 조달 계획서 확대 등 악재가 겹치면서 강남 마영성 등 서울 핵심 지역의 아파트 매수 문의가 또 끊겼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 중개업소는 매도 상담이 조금씩 늘고 있지만 매수자들이 시세보다 2억에서 3억 원 이상 싼 급매물만 사겠다며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매도 문의가 늘어난 것은 올해 역대급으로 인상된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에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시장에는 소득으로 보유세를 내기 힘든 계층을 지칭하는 보유세 푸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반면 코로나19 사태로 부동산 가격 조정이 예상되는 데다 이달 13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도가 강화되며 매수 대기 수요가 크게 줄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30에서 40%씩 급등한 강남권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급매물이 조금씩 나오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집값 조정이 불가피할 조짐을 보인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거래 자체가 성사되지 않는 냉각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매수 대기자들이 시세보다 수억 원씩 싼 급매물만 노리고 있지만 강남 다주택자들은 세제 혜택을 받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가 많고 마용성 1주택자들은 버티기 모드에 들어가 당장 급매물이 대량 출회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오는 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한해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주기로 한 만큼 6월 말 이전 일부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남아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보유세 부담이 올라도 반전세, 월세 전환이나 증여, 임대사업자 등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담을 경감하며 버티려는 다주택자가 많다고 말했다. 네, 지금 미국 쪽도 그렇고 유럽 쪽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산이 아주 급하게 퍼져나가면서 그곳에 가족들 계신 분들 걱정이 많으시리라고 예상됩니다. 저도 동생은 미국에 살고 있고 아이는 지금 프랑스에 있는데 여기저기 신경 쓸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네요. 네, 아무쪼록 가정 내에 큰 걱정 없이 이 시기가 잘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타민TV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미스터홈즈 세종센터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